너 누구 애를 임신한 거야? 황 사장 애 확실해? 아니면 구본부장이야? 윤세영이 구지석의 애를 임신하게 되면서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해성호텔 본사 21층,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용해진 사무실에는 윤세영과 구지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며 구지석이 천천히 윤세영에게 다가섰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지 그래. 구지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비릿한 조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를 낮게 깔며 묻는 윤세영의 얼굴에는 경계가 어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너머에는 흔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한 손으로 회의실 테이블을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윤세영을 압도하듯 가까이 다가가던 구지석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황진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네가 행복할 것 같아? 아니잖아. 윤세영, 넌 아직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구지석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세영의 심장은 순간 거칠게 뛰었습니다. 입술을 앙다물었지만 무언가가 목끝에서 터질 듯 했습니다. 웃기지 마. 난 황진구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그게 맞는 선택이야. 윤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차분해지려 했지만 구지석이 내뱉은 말들은 윤세영의 내면 깊은 곳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거리를 좁히며 마주한 구지석의 눈빛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맞는 선택이라. 네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왜 그날 밤 황진구와의 신혼집에서 나한테 키스를 했을까? 구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지독한 확신과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그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윤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수라고 믿으려 했지만 구지석의 다정함과 강렬했던 순간들은 기억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실수였다고? 아니 윤세영. 그건 네 진짜 마음이었어. 네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말이야. 구지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윤세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구지석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황진구는 너한테 안 어울려. 네가 원하는 건 그런 안정적인 사랑이 아니잖아. 넌 나랑 같은 사람이야. 윤세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구지석, 내가 황진구랑 결혼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사이는 끝났어. 더 이상 날 흔들지 마.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지석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었지만 그 부정 속에는 자신을 설득하려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구지석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아니 윤세영. 끝난 게 아니야. 넌 결국 날 선택할 거야. 구지석은 차갑게 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회의실 문으로 걸어나가는 구지석의 모습은 윤세영에게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윤세영은 혼자 남겨진 공간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지석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황진구와의 결혼을 선택한다고 자신을 다그쳤지만 마음 한편에는 흔들리는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워진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황진구랑 결혼할 거야. 그렇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윤세영이 집으로 들어서자 최명지가 거실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냉랭한 얼굴의 최명지는 윤세영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세영아, 너 오늘 회장님 뵈었지? 어땠어? 기분 상하게 한 건 아니지? 최명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움을 가장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피곤에 찌든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진짜 피곤해. 회장님한테 잘했어. 뭐, 싫은 티는 안 냈다고. 최명진은 윤세영 앞에 앉아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 유진이가 돌아왔다고 하셨잖아.
네가 정말 기쁜 척을 해야 해. 회장님이 네 마음속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만들어선 안 돼. 윤세영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그게 가능해? 유진이가 진짜로 돌아온 거면 우리 끝난 거 아니야? 난 이제 상속이고 뭐고 다 날아간 거잖아.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을 듣고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최명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윤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그냥 엄마만 믿고 따라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역할만 잘하면 돼. 윤세영은 답답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젓고는 물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유진이가 돌아왔으면 우린 끝난 거라니까. 방법은 있어. 최명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최명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은 있어. 항상 방법은 있어.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최명지 스스로도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죽었어. 내가 끝냈어. 최명지의 속마음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윤세영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여진이 찾은 유진이 가짜라는 것도 최명지의 입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윤세영은 최명지의 말을 듣고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신 있어? 괜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지? 윤세영의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최명진은 윤세영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최명진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영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 내가 이 정도도 준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 최명지의 말에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지의 강단 있는 말투는 일단은 윤세영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함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손을 놓으며 마지막으로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는 아무리 속이 뒤집혀도 웃어야 해. 그리고 유진이랑 잘 지내는 척 해야 해. 이건 명령이야. 윤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이 사라진 뒤에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돼. 끝까지 내가 다 막아낼 거야. 늦은 밤, 윤성호는 방 한 구석에서 울리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구지석. 윤성호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날카로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구지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들으셨겠죠? 신여진이 딸을 찾았다는 소식 말입니다. 윤성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구지석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래, 들었다. 구지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속내를 감추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진짜 유진이 돌아온 거라면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신여진이 아끼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윤성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지석이 말하는 유진이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윤성호는 묵직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를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려는 구지석의 태도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지석, 섣불리 행동하지 마라. 지금 움직이는 건 너무 이르다. 윤성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유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신중하게 확인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겠죠.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아라. 특히 신여진을 도발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삼가야 한다. 그러나 윤성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유진이 바로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지석은 윤성호의 경고에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확인 작업이 끝나면 신여진을 압박할 준비는 이미 돼 있습니다. 윤성호는 구지석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지석의 말에 깊은 한숨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윤세영은 여전히 약한 고리입니다.
윤세영을 흔들면 신여진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겁니다. 윤성호는 수화기를 쥔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구지석이 윤세영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불안한 것은 하나가 이 게임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세영을 건드리는 것도 조심해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비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듯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성호는 조용한 방 안에 남겨져 손에 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어둠 속에서 깊은 한숨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구하나 씨, 이걸 어떻게 해야 네가 다치지 않겠냐? 윤성호는 차가운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이 없는 무거운 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문이 열리자 은총이가 기분 좋은 미소를 띠며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맑고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문턱을 밝게 비췄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은총을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은총이 할머니를 이렇게 반겨줘서 정말 고맙구나.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엌에서 나와 인사하며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오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라 불러야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신여진은 식탁에 앉으며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차려진 밥상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요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여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음식들, 네가 직접 만든 거니? 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께 직접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상상했거든요. 그 말에 신여진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신여진은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말을 잇지 못하는 신여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총이가 신여진의 곁으로 다가가 손수건을 들고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하나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이의 맑은 위로에 신여진은 금세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은총을 꼭 끌어안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은총이는 정말 착하구나. 고마워. 식사가 끝난 뒤 신여진은 하나를 바라보며 손을 살짝 내밀었습니다. 하나야, 이제 은총이와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오자. 너무 서두르지는 않을게. 하지만 네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해.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압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지금은 동생들도 돌봐야 하고 은총이도 아직은 이곳이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준비가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신여진은 안타까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하나야, 언제든 힘들면 내게 의지하렴. 엄마가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날 밤 신여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하나와 은총이 있는 따뜻한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미한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성호텔의 하반기 목표 달성은 모든 직원들의 화제를 독차지한 소식이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서는 축하의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중심에 구지석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에 회식을 제안하며 구지석은 특유의 냉철함 뒤에 어렴풋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가서 기분 좋게 한잔합시다. 직원들은 환호하며 구지석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윤세영 또한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회식 자리에는 웃음과 술잔이 넘쳤습니다. 직원들은 목표 달성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떠들었고 구지석은 리더답게 모두의 술잔을 받아내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이어지는 술잔 속에서 구지석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팀장님, 오늘 진짜 최고십니다. 이건 마지막 한 잔입니다. 구지석은 연거푸 따라지는 잔을 거절하지 않았고 결국 술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왁자지껄한 자리가 점차 정리될 때쯤 윤세영은 몸을 휘청이는 구지석을 부축했습니다. 구지석 본부장님, 이렇게 취할 때까지 마시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세요. 윤세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타박했지만 구지석의 상태를 보며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의 부축을 받으며 휘청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해주는 겁니까, 윤세영? 취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취해서 민폐 끼치지 말라고요. 구지석은 대답 대신 살짝 웃었고 갑자기 윤세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깊게 응시했습니다. 윤세영, 난 네가 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싫지 않아. 그 말과 함께 구지석은 윤세영에게 갑작스럽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윤세영은 깜짝 놀라 구지석을 밀쳐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윤세영의 얼굴은 놀람과 분노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살짝 비틀거리며 천천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취한 상태임에도 그의 눈빛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모르진 않을 텐데. 구지석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윤세영의 마음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윤세영은 그 눈빛을 피하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집에 데려다 줄게요. 늦은 밤 해성투어 본사 사무실에는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피곤함에 살짝 굳어진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 장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들어 장비서를 바라보며 단호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장비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해성호텔 본부에서 하반기 목표 실적을 달성해 회식을 진행 중입니다. 참석자는 구지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본사 주요 팀원들이며 윤세영 팀장님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진구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장비서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더 걸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황진구의 손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왜 받지 않는 거지?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윤세영은 구지석을 아파트로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의 몸을 부축하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구지석은 문고리를 잡지도 않고 윤세영을 향해 비틀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세영, 하나만 물어보자. 황진구가 정말 그렇게 좋냐? 술 기운에 흐릿하지만 구지석의 목소리는 한없이 진지했습니다. 윤세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지석 본부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구지석은 코웃음을 치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진지하기만 하고 재미없고 무뚝뚝한 남자. 네가 정말 그 사람에게 끌렸다고? 아니야. 네가 나한테 끌렸던 건 알고 있어. 구지석은 한 발 다가서며 윤세영의 눈을 깊게 응시했습니다. 윤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구지석의 말이 깊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보다 구지석에게 끌렸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설렘 가득했던 그날들이. 구지석은 얼굴을 윤세영 가까이에 들이댔습니다. 봐, 피하지도 않잖아. 구지석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고 윤세영의 숨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세영은 침묵한 채로 구지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고조되었습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구지석은 입술을 더 가까이 가져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진구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면 멈출게. 그러나 윤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윤세영의 신혼집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구지석은 윤세영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격렬히 키스했습니다. 윤세영 또한 저항하지 않고 구지석의 몸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얽히며 긴장감과 욕망이 뒤섞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황진구의 이름도 황진구와 함께했던 시간도 모두 잊힌 듯한 순간. 윤세영은 금단의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기의 문을 넘어선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윤세영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무거웠고 아직 어젯밤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은 황진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세영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깨어난 듯 나지막했습니다.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 회식 때문에 바빴어? 황진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신경 쓰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윤세영의 옆자리에서 구지석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윤세영은 고개를 돌려 침대 한쪽에서 아직 잠들어 있는 구지석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전날 밤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에서 구지석과 사랑을 나눴던 순간들. 윤세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되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기 위해 황진구에게 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잠들었어요. 황진구는 별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늘 출근 잘하고. 점심은 같이 먹을까? 윤세영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따 봬요. 전화를 끊은 뒤 윤세영은 침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책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옆자리에서 구지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소 흐릿한 눈으로 윤세영을 바라보던 구지석은 짧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황진구랑 통화했나 보네. 윤세영은 깜짝 놀라며 구지석을 노려봤습니다. 듣고 있었어? 구지석은 몸을 뒤로 기대며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거짓말 잘하던데? 황진구한테 어제 피곤해서 바로 잤다고 했잖아. 거짓말치고는 자연스러웠어. 윤세영은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대체 어제 나한테 왜 그런? 구지석은 윤세영의 반응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넌 황진구랑 있는 것보다 나랑 있는 게 더 좋아 보였거든. 구지석은 말을 마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윤세영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제 네가 날 피하지 않은 것부터 이미 네 마음은 결정된 거잖아. 윤세영은 손을 들어 구지석을 밀어내려 했지만 구지석은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책할 거 없어. 네가 원하는 걸 택한 것뿐이야. 구지석은 윤세영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입술을 맞췄습니다. 윤세영은 처음엔 밀어내려 했지만 구지석의 부드럽고 강렬한 입맞춤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지석의 키스 속에서 윤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황진구와 있는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과 욕망이 구지석과 함께 있는 순간에 가득 차오른다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서 선택은 끝났다는 것을. 윤세영은 구지석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어. 내 선택은 이미 정해졌어. 침대 위에서 다시 시작된 두 사람의 격렬한 감정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늦은 저녁 윤세영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최명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윤세영을 바라보던 최명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잤니? 어젯밤에. 윤세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혼집에서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최명지는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해. 유진이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낼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거니까 넌 잠자코 조용히 기다리기만 해. 윤세영은 최명지의 단호한 경고에 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조용히 있을게요. 최명지는 윤세영의 반응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할 거야.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의심만 살 테니까. 유진이라는 애가 가짜라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급할 건 없어. 최명지는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듯 말을 마쳤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윤세영은 최명지의 말을 따르며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구지석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구지석과의 밀회는 마치 오래전 연애를 다시 시작한 것 같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나눈 짧은 대화와 길었던 시간들. 윤세영은 황진구와의 결혼 생활보다 구지석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윤세영은 해성 투어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윤세영의 몸 상태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며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지? 윤세영은 머리를 짚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던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 팀장님, 어디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윤세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메스꺼움과 함께 윤세영은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윤세영은 복잡한 감정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을 점점 더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윤세영은 여전히 가슴이 답답한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구지석과의 미래가 만들어낸 결과일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윤세영은 서둘러 회사 근처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상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화장실 칸에 들어선 윤세영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테스트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잔혹하게도 명확했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기분으로 테스트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황진구와는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윤세영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구지석. 불길한 이름이 속삭이듯 떠올랐습니다. 미래 중에도 피임에 철저했지만 그날 밤 회식 후 처음으로 구지석과 관계를 가졌을 때는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미쳤어, 정말. 왜 그랬어? 윤세영은 머리를 감싸쥐고 무너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 화장실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황진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 구지석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해? 윤세영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후회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테스트기를 떨리는 손으로 가방 깊숙이 밀어넣으며 화장실을 나선 윤세영은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동료들이 스쳐 지나가며 던지는 평범한 인사조차 귓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황진구와의 약속이 윤세영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황진구를 만나도 괜찮을까? 아니, 괜찮아야 해. 티를 내면 안 돼. 윤세영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불안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황진구 앞에서 감정을 숨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구지석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윤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황진구와의 약속을 어떻게든 넘어가자. 그리고 구지석에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지? 윤세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가져온 결과가 이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은 윤세영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황진구는 와인잔을 들고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기분 안 좋아 보여서 이렇게 준비했어. 조금이라도 기분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황진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윤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조차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황진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세영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윤세영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별일 아니야. 황진구는 미안한 표정으로 윤세영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괜히 무리하게 불렀나 봐. 미안하다. 윤세영은 손을 살짝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말과 달리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윤세영은 거의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몇 번 음식을 입에 가져가려 했지만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에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포크를 내려놓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윤세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러나 다급히 일어서려다 실수로 가방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순간 작은 임신 테스트기가 황진구의 발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황진구는 멈칫하며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테스트기를 본 황진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윤세영? 무슨 일이야? 황진구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윤세영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가 들고 있는 테스트기의 의미가 머릿속을 선명히 울렸습니다. 윤세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황진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윤세영, 말해봐. 이게 뭐냐고. 황진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윤세영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일 듯했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윤세영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황진구는 테스트기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 짧게 내뱉고 황진구는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세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황진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이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윤세영의 온몸을 짓누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황진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테스트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윤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무너지는 관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